반갑습니다. 이 한올바이오 파마가 금일 박스권을 뚫어내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이제 올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이 신고가를 향해 갈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. 현재 주가가 큰 상승을 보여준 비결이 이제 올해 주목해야 될 모멘텀 중에서 임상 3상을 계획 중에 있는데 이 임상 3상에 대한 이 약물이 현재 상업화된 약물이 없는 이 자가진환 치료제로서 현재 이 한올 바이오 파마가 베스트인 클래스에 대한 이 가능성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된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또 이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 모멘텀이 급증할 전망인데요. 과연 이 한올 바이오 파마가 바이오 대장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여기 마지막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이프라인은 이뮤노반트한테 이제 라이선싱을 했으며 이제 IMVT 이제 1402라고 또 불리고 있습니다. 최근 이 주가가 좋았던 비결이 여기에 대한 이 약물이 베스트인 클래스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서 모멘텀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. 우선 이 한올바이오 파마를 좀 자세히 아시기 전에 이 약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정말 설명을 드릴게요. 현재 이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이 면역계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면역계 자체가 체내 정상세포를 외부 물질로 잘못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해요. 이 같은 편끼리 좀 싸운다라고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 이제 질병이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직 이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고 또 완치약 또한 아직 존재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현재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? 바로 면역 억제제나 아니면 항염증제를 좀 지속적으로 투여를 하면서 증상 완화가 주 목적인데요. 보시면 우리가 좀 그림을 간단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이게 FcRN이고 여기가 이제 IgG라는 건데요. 이 FcRN은 이 IgG라는 이 항체를 이제 IgG가 면역글로빈인데 이 면역글로빈이 우리 몸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수수용체 단백질인데 이제 바이러스나 이 박테리아를 막아서 세포 내부로 들어가지 않게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즉, 이 말은 이 FcRNA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가면역 질환이나 이 염증성 질환이 나타난다라고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럼 이제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 이 루푸스 같은 면역 질환이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한올바이오 파마의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이 FcRN 억제제로서 혈중 IgG 농도를 낮춰서 자가 면역 질환의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을 보시면 혈중 IgG 농도 자체를 낮춰서 자가 면역 반응을 이제 줄이는 기전으로 이 IgG 감소와 임상적 효능에 있어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좀 봐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 한올 바이오 파마가 좀 선두주자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 한올 바이오 파마가 갖고 있던 이 파이프라인을 이제 이뮤노반트한테 라인 선싱을 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로열티나 아니면 마일스톤에 대한 이 기대감이 점차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임상 3상을 계획 중에 있는데 이제 올해 안으로 IND 이제 임상 계획 승인을 넣을 경우 모멘텀 자체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 장기 투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안정성도 매우 중요한데 현재 한올 바이오파마의 이 파이프라인이 이 안정성 또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무엇보다 이 발병 원리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또 이 그레이브스 보이시죠? 이 그레이브스 병뿐만이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는 이 발병 원리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단일 후보 물질로 다수의 적응에 좀 추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서 이 확장성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데 여기서 만약에 임상 3상을 통과하고 추가로 나올 이 적응증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도 좀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좀 이제 예시를 들면 최근에 이제 비만 관련해서 GLP-1이 뭐 비만뿐만이 아니라 뭐 수면 무호흡증이나 아니면 뭐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치료가 가능했잖아요. 현재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도 약간 그런 용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경쟁 약물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. 현재 이 글로벌 기업 중에서 이 FcRN을 다루는 기업이 이 이제 이뮤노반트, 이제 이게 하놀바이오 파마의 파이프라인이고, 그 다음에 아제넥스, 이제 얀센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현재 이 아제넥스가 현재 이브누반트의 이제 경쟁사로서 이제 아제넥스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현재 이 아제넥스는 이 MG에서 이 IV와 SC 두 가지 제형을 좀 출시를 했고, 또 CIDP에서 3상에 성공을 했고, 테드에서는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이제 CIDP는 이제 말초 신경계의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이고, 헤드 같은 경우 갑상선 안구병증으로 아까 보셨던 이 그레이브스 이제 앙병증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MD 같은 경우 이제 안구곤충증인데요. 현재 아제넥스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 이 MG 관련해서 글로벌 3상 이 탑라인을 발표할 계획이고, 또 이 CIDP 같은 경우 내년 1분기에 EB 탑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, 현재 이 1401에 대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1401로 교체를 해서 바로 이 3상이 가능하고, 여기에 대한 이 유효성을 좀 입증했다 보니까 모멘텀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IgG 최대 감소율을 좀 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물론 이제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 무조건 이것도 꼭 보셔야 되고, 현재 이 IgG 최대 감소율을 좀 보시면, 현재 아제넥스 같은 경우 이 IV와 SC 제형에서 60%로 아직 굉장히 좀 낮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아직 좀 진입에 있어서 굉장히 낮다라는 것과, 또 무엇보다 이 IV 제형에서 좀 데이터가 좀 더 좋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. 이제 IV 제형 같은 경우 이제 혈관 주사인데, 이 혈관 주사를 맞게 될 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래서 대부분 이 바이오 업계들이 이제 SC 제형으로 좀 바꾸고 있다. 이제 알티오젠 같은 기업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.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, 현재 한올 바이오 파마가 이런 부분에서 환자의 편리성과 그리고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이 고용량과 저용량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이면서 경쟁 약물 대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SC 아까 말씀드렸던 피하 주사 이 저용량과 고용량에서 이 IgG 감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며 환자의 편의성까지 구축을 했고,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이 빅파마 기업들도 공략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베스트인 클래스에 대한 이 기대감이 크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, 저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의 내용이 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. 제가 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또 정말 쉽게 요약을 해드릴 예정이고, 현재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이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고, 좀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,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이 치료제가 2023년 보시는 것처럼 698억 달러로 약 94조나 좀 굉장히 많이 쓰였죠. 근데 하놀바이오 파마가 여기서 이뷰 노반투와 이제 라인 선싱을 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상업화가 될 시 이 베스트인 클래스로서 이 잠재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. 무엇보다 이 로열티는 10%에서 15%를 좀 전망을 하고 있고, 또 추가로 이 마일톤에 대한 이 수령을 받을 수 있는 이 기대감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이 1402라고 1402가 있는데요. 1401 같은 경우 바로 이 내년부터 매출액이 발생될 전망에 있고, 추가로 CSPS도 판매를 할 예정인데, 이제 이 CSPS가 뭐냐면 이 세포, 우리 몸에 세포가 있잖아요. 이 세포 자체의 생존을 돕고 또 기능을 좀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단백질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내년에 있다라는 것과, 그리고 1402는 올해 이 삼상을 계획 승인을 넣고, 여기서 만약에 좀 내년에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 성공하게 될 시 2026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적응증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시 이 한올 바이오 파마의 가치가 더 커진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올해 좀 주목해야 될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2 이 GD 임상 3상 계획과, 그리고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로 이 HBM 관련해서
중국 BLA 재제출을 할 예정에 있는데 이제 이거는 바토클리마브로 이제 중군 무력증 치료제입니다. 근데 여기서 재제출을 하고 여기서 허가 승인이 나오게 될 시 이 로열티도 또 이제 추가적인 마일스톤도 수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내년 초에 주목해야 될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데 이 주가라는 것은 이제 미리 이 기대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또 이제 바이오가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죠. 그런 부분에서 더 이런 모습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현재 이 하늘바이오 파마의 차트를 우리가 좀 함께 보시면 2024년 초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낙폭이 나오면서 현재는 이 구간에서 좀 지속적인 이 박스권에 우리가 향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속적인 저항 라인에서 과거에도 이제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. 스크린으로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지속적인 저항 라인에서 금일 강한 상승이 터져줬다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고 또 거래대금 또한 1770억으로 굉장히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정말 이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저항대로는 이 구간의 저항 그리고 현재 매물이 좀 얇기 때문에 이 물량 잘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주봉상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의 저항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될 시 이 신고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이 수급 방면으로 좀 봤을 때 금일 보시는 것처럼 이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, 사모펀드의 수급까지 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. 이제 기관은 여기 다 통칭해서 더하는 겁니다. 이런 부분에서 수급 자체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까지 좀 한 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물량 자체가 강하게 들어와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